지금으로부터 불과 수십 년 전 강원도의 어느 깊은 산골 마을에서는 밤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땅울림이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주민들은 다음날 아침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오래전부터 그 땅이 품어온 무언가라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마을 깃발 아래 허리 한번 펼 새 없이 일하던 그 시절, 강원도 깊은 산속과 동해, 바닷가 아래에는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는 강원도를 광업과 농업의 땅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설명은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은 강원도의 진짜 얼굴 7가지를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7위. 태백산 천재단, 조선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하늘의 재단. 강원도 태백시 해발 1567m.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곳 중 하나인 그 정상에는 지금도 돌로 쌓인 재단이 남아있습니다. 이름은 천재단. 글자 그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내던 곳입니다. 천재단은 크게 3개의 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천왕단, 땅을 향한 지왕단, 그리고 인간을 위한 인왕단.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하나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재단이 언제 처음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기록이 없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단군 시대부터 이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재단, 조선 왕실은 오랫동안 공식 기록에서 지워버리려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은 성리학의 나라였고 하늘의 제사 지낼 자격은 오직 중국 천자에게만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임금조차 함부로 하늘에 제사를 올릴 수 없었던 시대에 이 깊은 산중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몰래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태백산 천재를 금하라는 명령이 수차례 등장합니다. 그러나 금령을 내릴수록 제사는 더욱 깊은 밤, 더욱 은밀한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라가 금기로 봉인하려 할수록 민초들은 그 봉인을 조용히 거부했던 것입니다. 관아의 눈을 피해 새벽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을 피우고 그 불빛 하나에 기댄 채 하늘에 호소하던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빌었는지는 기록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남기를, 가족이 건강하기를 빌었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천재단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수백 년의 비밀과 저항 위에 세워진 장소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6위. 동해 해저에 가라앉은 고대 구조물의 흔적. 1970년대 동해안 어민들 사이에는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정 수역에서 그물을 내리면 반드시 걸려 올라오는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돌인데 그냥 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손이 닿은 흔적이 있는 돌이었습니다. 어민들은 그 돌을 바다에 도로 던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00년대 초반 국내 연구팀이 강원도 동해안 인근 해저를 탐사한 결과 해수면 아래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된 안반 구조물의 흔적을 확인했습니다. 학계는 자연 지형일 가능성을 먼저 검토했습니다. 파도와 해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연 침식 패턴을 꼼꼼히 비교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이것이 후기 구석기 시대 혹은 신석기 초기 해수면이 지금보다 수십 미터 낮았던 시절에 인간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던 흔적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기 이전 동해 해안선은 지금보다 훨씬 안쪽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지질학자들에 따르면 약 1만 년 전 마지막 빙하기가 끝날 무렵 동해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최대 100m 이상 낮았습니다. 그 시절 인간이 살던 마을이 쌓아 올린 구조물이 지금은 수십 미터의 바닷물 아래에 잠겨 있다는 것은 지질학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절 인간이 쌓아 올린 무언가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바닷속에 잠겨 있었다면 그 이야기는 단순한 어민의 소문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동해는 아직 그 비밀을
다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5위. 정선 아우라지. 기록에서 지워진 금광의 진실. 강원도 정선군 아우라지. 두 개의 물줄기가 만나는 이곳은 지금은 아리랑의 고장으로 순박한 강원도 정서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강변 마을에는 조선시대 내내 쉬쉬해야만 했던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금입니다. 조선 왕조실록과 각종 읍지 기록에 따르면 정선 일대는 금과 은이 나오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조정은 이 금광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철저히 숨겼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이 난다는 소문이 퍼지면 백성들이 농사를 버리고 산으로 몰려들 것이고 이는 곧 국가 세수의 붕괴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농사짓는 백성이 없으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조선 조정의 철칙이었습니다. 실제로 조정은 특정 지역의 금 채취를 엄격히 금지하는 채금금지령을 수차례 반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금을 캐다 적발된 기록이 실록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적발된 자들은 곤장을 맞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산골 백성에게 금이 나오는 땅 앞에서 괭이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우라지 강변에서 슬픔에 잠겨 부르던 아리랑 뒤에는 금을 쫓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함께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숨기고 가난이 부추기고 법이 짓누르던 그 땅에서 사람들은 노래로 버텼습니다. 아리랑은 단순한 민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원도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선택한 언어였습니다. 4위. 인제 한계령. 한국 전쟁이 묻어버린 미공개 민간인 기록. 한계령. 그 이름 자체가 이미 한계를 품고 있습니다. 강원도 인제와 양양을 잇는 해발 920m의 이 고개는 지금은 드라이브 코스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1950년 겨울 이 고개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넘어야 했던 생사의 경계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중공군 개입으로 전선이 급격히 남하하던 1950년 12월 강원도 북부 일대의 주민들은 한겨울 혹한 속에서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그 피란 행렬의 일부가 넘어야 했던 길 중 하나가 바로 한계령이었습니다. 공식 전쟁 기록은 전투와 군의 이동을 중심으로 서술됩니다. 그러나 한계령을 넘다 눈보라와 혹한 속에 쓰러져간 민간인들의 이야기는 어떤 공식 문서에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은 없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의 구전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개를 반도 넘지 못하고 쓰러진 노인들, 어린아이를 포대기에 쌓아안고 그 자리에 멈춰버린 어머니들. 이듬해 봄이 되어서야 눈 속에 묻혀있던 것들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2000년대 이후 진행된 강원 지역 구술사 수집 사업을 통해 당시 한계령 일대에서 동사하거나 굶주림으로 숨진 피란민들의 증언이 비로소 활자로 남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기억으로 지켜온 것입니다. 한계령 바람소리가 유독 처연하게 느껴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아직 이름이 불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3위. 설악산 울산바위. 지질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형성의 비밀. 설악산의 상징, 울산바위. 높이 873m, 둘레 약 4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암석 덩어리는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누군가 하늘에서 통째로 내려다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질학자들도 이 암석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설명을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바위는 주변의 다른 암석과 성분이 다릅니다. 지질 조사 결과 울산바위를 구성하는 화강암은 인근 설악산 지역의 화강암과 생성, 시기 및 광물 조성이 미묘하게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같은 지역의 화강암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건에서 굳어지기 마련인데 울산바위는 그 패턴에서 벗어납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이것이 매우 먼 거리를 이동해온 암석 덩어리, 즉 지질학적 이동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암석이 이동한다는 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수천만 년에 걸친 지각, 변동과 빙하의 이동은 거대한 암석 덩어리를 수백 킬로미터 옮겨놓기도 합니다. 울산 바위가 정말로 먼 곳에서 이 자리까지 이동해 왔다면 그 여정은 인간의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고려 시대부터 내려온 전설이 하나 겹칩니다. 금강산으로 가려다 늦어서 자리를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전설은 전설입니다. 그러나 지질학자들이 쉽게 설명하지 못하는 암석이 수천 년의 전설을 품고 그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울산 바위는 오늘도 그 생성의 비밀을 완전히 내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2위. 강릉 단오제. 유네스코가 먼저 알아본 조선이 탄압한 제2. 2005년 유네스코는 강릉 단오제를 인류 모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전 세계가 먼저 그 가치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제가 수백 년 동안 조선 조정의 탄압 대상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강릉 사람들이 그 탄압에 맞서 제의를 지켜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강릉 단오제의 핵심에는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왕신을 모시는 무속 의례가 있습니다. 음력 4월 15일에 산에서 신을 모셔 내려와 5월 단오날까지 제의를 이어가는 이 축제는 강릉 지역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거대한 의례였습니다.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무속을 미신이자 사회 혼란의 원인으로 규정했고 지방 관아에 이를 금지하라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내렸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강릉 지역의 음사, 즉 허가받지 않은 제사를 단속하라는 기록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관아는 무당을 잡아들이고 제의 도구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강릉 사람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관아의 눈을 피해 혹은 때로는 지역 유지들의 묵인 아래 단오제는 끊기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강릉의 지방 유학자들조차 이 제의를 완전히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리학의 원칙과 지역 공동체의 전통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으며 단오제는 형식을 조금씩 바꾸면서도 그 본질을 잃지 않았습니다. 나라가 금기로 누르려 할수록 그 제의는 더욱 깊이 민중의 삶 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조선이 끝내 지우지 못했던 것을 세계가 먼저 유산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1위. 철원평야. 냉전이 봉인해버린 고대 도읍의 흔적. 오늘의 첫 번째, 강원도 철원입니다. 지금 철원평야의 상당 부분은 민간인 통제선 안에 있습니다. 민통선 너머 비무장지대와 맞닿은 그 땅에는 900년 전에 세워진 나라의 수도가 잠들어 있습니다. 태봉국. 궁예가 세운 나라의 도읍, 풍천원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려사와 관련 기록에 따르면 철원은 901년부터 918년까지 존재했던 후삼국 시대 태봉국의 수도였습니다. 궁예는 이곳에 거대한 궁궐을 건설했고 수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기록에는 궁궐의 규모가 경주나 송악개성에 버금갈 정도로 장대했다고 전합니다. 태봉국은 단순한 지방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중부를 장악한 실질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918년 왕건이 쿠데타를 일으켜 고려를 건국하자 태봉국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패배한 나라의 수도에는 승자의 시선이 머물지 않습니다. 궁궐은 허물어졌고 도시는 버려졌으며 기록은 최소화되었습니다. 살아남은 태봉국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20세기 들어 이 땅은 또 한 번 봉인됩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 철원 일대가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구역이 되면서 지하에 잠든 태봉국 궁궐터는 발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항공 촬영과 지표 조사를 통해 궁궐터의 윤곽은 확인되었습니다. 장방형의 거대한 구조물 흔적이 땅 위에서도 보입니다. 그러나 땅 아래 무엇이 묻혀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고려가 지우고 전쟁이 묻어버린 땅. 냉전의 철조망이 900년 전의 비밀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땅이 열리는 날, 우리는 교과서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또 하나의 역사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7가지 진실은 모두 강원도라는 한 땅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우리가 논밭과 공장에서 땀을 흘리는 동안 이 땅의 어딘가에서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조용히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지우려 했던 것들, 전쟁이 묻어버린 것들, 냉전이 봉인해버린 것들, 그것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 속에, 바다 속에,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살아오시면서 가장 신비롭다고 느끼셨던 우리 땅의 장소가 있으셨습니까? 혹은 어른들에게서 들었지만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시는 것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기억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역사가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